진짜로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느낌으로 계속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는 알아서 그냥 담고 있는 거니까. 오늘 그럼 안 끝나겠네. 어두워지겠다. 넘버 다 나와 있어서. 오디오 울리면 울린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제일 걱정돼 지금. 계속 물리니. 피카무드 오늘 첫 시작이고 이 콘텐츠의 시작은 저희가 올해 같이 한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분들 오늘 스튜디오에 새 트로이카 제재설과 함께합니다.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일단 피카가 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혜인이?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카는 스웨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이랑도 항상 피카 타임을 갖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저희는 여기에 무비와 드라마를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피카 무드고요. 편안하게 같이 수다 떠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재원님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재원 역을 맡았던 25.9세 손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토깽 작가 소리 역을 맡았던 25.9세 박소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판타지 로맨스 작가 박제이 역을 맡았던 박제이 배우입니다. 저희는 셋 다 동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이 피카무드를 MC를 담당하게 된 지환입니다. 네. 올해 지금 가장 뜨거운 영화 2개 중에 하나 영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빨리 평점부터 얘기하는 게 좀 집중력이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카페인 지수로 저희는 할 것 같아요. 카페인 지수는 커피 잔으로 표현을 하죠. 피카니까 뭐 중독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카페인 지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랑 한 줄 평. 재현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3잔 반. 한 줄 평? 한 줄 평? 기다려드릴게요. 네. 편하게 생각. 휴지는 꼭 챙겨야 되는 영화다. 네, 꼭 챙겨야 하는요. 꼭 챙겨야 된다. 또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깍티주 말고 두루마리. 두루마리. 소리님. 저는 4잔 반. 4점 반? 네. 한 줄 평은 영화라기엔 뮤지컬, 뮤지컬이라기엔 영화로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말 너무 잘하는데? 아, 지금 두루마리 챙겨라 막 이러는데. 현실적인 타입인 거지. 네. 저는 3잔. 3잔? 네, 3잔이고요. 한 줄 평은 한층 더 가까워진 뮤지컬 영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가까워진 뮤지컬 영웅. 뮤지컬 영웅. 원작이 있으니까요.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저 한 잔 드려드릴게요. 저는 다들 평이 좀 후하신 것 같아서 저는 2잔 반. 2잔 반에 심파의 집약으로만 그냥 표현할게요. 재원이 다시 기회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피카무드 1화 언제 봤는지는 여기 질문에 없어가지고 언제 봤어요 다 영웅? 지난주? 네. 언제 보셨어요? 전 크리스마스 날. 저는 일요일에. 일요일. 일요일은 크리스마스. 일요일이 맞나?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2주가 토요일이었어. 너도 술 먹었냐? 한잔하고 가 나도 방송한다는 사람들이 다 전날 술 마시고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영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하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두루마리 얘기하셨고 우셨어요? 네. 근데 저는 오열 막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보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시작 그럼 언제부터 대충? 처음 장면부터 그냥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첫 장면부터? 제이님 저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네. 아니 아까도 막 이 질문 때문에 밑에서 얘기했는데 다들
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방울도?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다 오열하는 거 보고 일단은 영화가 성공하긴 했네, 성공시키긴 했네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일단은 중요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할 때 좀 특이하게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각 플랫폼마다 베스트 댓글과 워스트 댓글을 가져와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네이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GV부터 한번 좋은 댓글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상업적인 연출력과 뮤지컬이 가진 힘을 영리하게 이용하다. 영화와 뮤지컬의 경계에서의 모호함과 강한 심파적인 요소가 아쉬움이 남지만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사람들이 댓글 잘 쓰네. 계속 두루마리가 계속 머리에서 나오네. 상업적인 연출력과 뮤지컬의 가진 힘을 영리하게, 이거 아까 비슷한 소리님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 영화, 뮤지컬, 영화고 밑에 배드도 약간 그게 남아 있는데 심파적 요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근데 보면서 그 뮤지컬은 보면은 자리에 따라서 그 배우분들 표정이나 이런 것도 그런 제한이 많으니까 그런 걸 영화에서 잘 풀어낸 것 같아. 되게 영화의 이점을 잘 이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평등한 작품이 돼버렸네. 뮤지컬이 약간 등급제잖아요. 약간 맞아. 가격도 다 다르고. 이거에 따라서 다 다리가 달라지는 건데. 메가박스 가볼게요. 굿. 네. 영화를 보고 난 뒤 여운이 강하게 남습니다. 스토리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노래에 감동했습니다.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배드. 스토리에 몰입하려고 하면 노래가 시작되고 노래와 극이 전환되는 부분이 빠르고 빈도도 많아서 집중하기 힘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뮤지컬 영웅을 보지는 않고 보통 스토리나 짧게 프레이즈로만 경험을 했었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쭉 본 적은 이번 영화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영화로 하면 연출적인 부분이 개연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뮤지컬을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다 보니까 전개가 빠른 거는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좋은 평도 그렇고 배드 평도 그렇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골랐네. 잘 골랐네. 롯데시네마 가볼게요. 굿. 진짜 눈물 펑펑 쏟다 나왔다. 한국인이라면 이거 보고 감동 안 받을 수 있는 건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배드. 훌륭한 배우들. 그러나 아쉬운 연출력. 원작 뮤지컬의 좋은 점을 제외하고 노래만 삽입한 느낌. 뮤지컬의 중요한 요소인 군무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일단 굿은 이제 역사 영화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노리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댓글이 아마 이 영웅 만드신 분들한테 최고의 찬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당연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역사 영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완전 공감하고 이제 배드 부분은 뭔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뮤지컬에서 군무 같은 것들은 무대였기 때문에 빛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군무까지 들어왔으면 뭔가 되게 스토리랑 붕 뜨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원작 뮤지컬의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진 않았다는 거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굿 센텐스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겠네요. 어떤 펑펑. 한국인이라면 이거 보고 감동을 받는데 펑펑 쏟는 두 번째 거네. 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감동 안 받을 수 있는 건가? 저 감동은 받고 나왔습니다. 네이버 굿은 배우님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정성화 배우는 물론이고 김고은 배우 노래도 대박. 노래 계속 들어야지. 알바. 배드 중간중간 개그 요소가 아쉽네요. 웃기려고 만든 장면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굿도 동의하는 바고 사실 정성화 배우는 뮤지컬 배우니까 노래 잘하는 거는 맞고 김고은 배우 노래는
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었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계속 흘렸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괜찮았던 것 같고 노래 계속 들어야지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 스트림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평론가들 평에도 뮤지컬 자체가 스토리가 약하다가 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이어졌는데 어쨌든 그대로 옮기는 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스토리가 약하다는 평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심파의 집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울지 않았다는 이유가 심파라서인데 그 전에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도 같이 봤던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같이 봤는데 그것도 완전 심파 덩어리인데 그걸 보면서 저기서 또 울리려고 저렇게 하겠지가 보이니까 약간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슬픈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저 진짜 남윤 선생님 보기만 해도 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남윤 선생님 보기만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뻔하다 해서 약간 이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심파는 사실 왜 이분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1년 기를 이렇게 약간 좀 더 깊게 표현을 못했지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제인 먼저 봤어요 근데? 아니 저 클립으로는 많이 봤는데 뮤지컬 자체는 못 봤어요. 저는 그냥 같은 얘기지만은 오히려 의도한 게 보여서 그나마 나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 영화에서 심파를 사용하는 거랑 이렇게 역사 영화에서 심파를 사용하는 거랑 저한테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눈물을 의도하는 장면이나 신들이나 그런 노래들도 이제 역사 영화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유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조금 뮤지컬 영화라고 해도 그런 정난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유연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넘버들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나오고 막 이러는 전원들이 저한테는 좀 약간 순간순간 놀라는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스토리는 오히려 의도했던 대로 가서 다행이다라고 지금 했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건 뒤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연출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웠던 점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요건데 파트 2에 한번 그거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소리님. 오케이. 스토리를 생각하면 제가 아까 울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장면을 보면서는 눈물이 안 나고 아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면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심파가 통해서 그런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이 전에 그 평에서도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인데 중간중간에 개그 요소들이 재밌기는 한데 여기서? 약간 조금 나는 여기가 좀 더 긴박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그 씬이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개그로 풀어져 버리니까 스토리도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또 깨버리고 그런데 속도는 또 빠르고 이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영화도 저희가 소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니까 심파도 하나의 그런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심파가 저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흘린 눈물이었고 나문희 선생님 캐스팅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나간 것도 너네 울어라! 맞아, 이런 장치로서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성공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심파가 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스토리의 약함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원작에서도 계속 스토리가 빈약하다. 이건 영화로 옮기면서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원작 뮤지컬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립적인 위치를 안 지켜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전 굳이 우리나라 역사 영화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넘버도 빠진 게 굉장히 많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희 넘버도 추가되면서 설희에 대한 개연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윤지웅 감독님 보면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난 이토가 그런 줄 몰랐네요. 되게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정당성을
좀 많이 부여하고 영웅 원작에서? 네, 그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일본의 영웅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어. 위해서 선택한 아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 뮤지컬 자체는 보면서 살짝 거부감이 느껴지는 넘버도 있었고 둘 다를 그럼 영웅으로 약간 생각하고 쓴. 살짝 그래서 원작 뮤지컬도 봤었던 사람들이 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영웅을 저는 한다는 의의 자체는 스토리가 뭐 어쨌든 이거는 제작을 한 것 자체는 되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 이번 영웅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영화가 나오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게 또 상업적으로 표현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어떤 것들을 정말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뭔가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 다 저는 좋게 봤어요. 근데 저는 뭔가 시대적인 것도 좋지만 약간 그 세대에서 영향을 받은 현재의 사람들의 얘기 같은 그런 독립 영화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네, 독립투사의 어떤 후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후손, 정말 그 직계 후손이 아니어도 그런 시대적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겪는 그런 것들과 약간 과거의 일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맞물려가지고 영화를 좀 현대적으로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페더럴 마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도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일들이나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여자와 현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영웅에서 가장 깊었던 씬은 인상 깊었던 씬. 저는 기억에는 첫 시퀀스가 진짜 이 정도면 우리나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도 괜찮아지겠는데라는 생각을 딱 거기까지만 했었어요. 드론에서 쭉 내려가고 음악 딱 비장하게 깔릴 때 거기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다. 넘버도 그래서 시작하실 때 정선아님 부르셨던 딱 그 넘버가 인상 깊었던 거. 단지동맹 그 전이 아니 단지동맹까지. 까지. 실제로 정성화 배우님도 인터뷰에서 제일 인상 깊은 씬으로 단지동맹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어? 네, 성화 형이?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날을 기약하며 전 이거 처음에 딱 그 붙어있는 사진들 딱 보면서 2천만 동백 근데 그래서 저는 원래도 되게 좋아했던 넘버여가지고 계속 이 넘버 언제 나올까 이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거 나오면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역서고 중에 살짝 잘못된 부분이 그 씬에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 붙어있는 독립투사 그 분들 사진에 시대에 안 맞는 분들 사진도 있고 정부의 아쉬움이 있었다. 정부의 아쉬움이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 소리. 저는 총 3가지인데 인상 깊었던 네. 거는 저는 설희 내 마음 왜 이럴까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김고은 배우님이 노래를 잘 하신다는 알고 있었는데 그 연기랑 합쳐진 그 노래가 너무 인상 깊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을 뽑으라면 이 씬이 아닌가, 이 넘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가 솔희가 고른 설희 씬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저는 일단 넘버는 뻔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제일인가 딱 처음에 그 비틀에 쇼미더머니 책을 사가지고 그 전주 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부터 딱 대사를 하고 바로 그렇게 전주 흐르고 넘어가는 그게 되게 너무 인상 깊은 넘버였던 것 같고, 인상적인 장면은 뭔가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그거 단지동맹 씬 때 다 같이 막 엄청 하얀 눈밭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장부가 노래 부를 때는 혼자서 그 눈밭에서 막 하늘 보면서 노래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약간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혼자서 부르는 거
보면서 첫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연결되는 그 감정선을 갑자기 딱 느껴가지고 그게 되게 좀 인상 깊게 네,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약간 수미상관이지만 약간 변형된 수미상관이었다. 이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어휴, 되게 잘해. 자, 배터리 가를까요? 파트 2는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연출적인 거, 연기,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또 뭐 재원님 뮤지컬 해봤다 그러고 또 뭐야 지희님 또 무대 해봤고 입시도 해봤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또 하면 또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사실 여기서는 내가 감독이라면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좀 같이 얘기해보면 재미지 않을까 하는 파트입니다. 포스터 보셨나요? 영어 포스터요? 여기 뒤에 있네요. 네. 싱크로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아까 소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kg 정도를 감량을 하셨대요. 단역하죠. 작품을? 거의- 네네. 네. 그렇게 해놓고 윤지호 감독님이 한 번 더 전화했답니다. 정성호 배우한테 장부가 다시 찍자고. 네. 맞아요. 진짜? 네, 마지막 부분을 아쉽다. 감독의 그걸로 아쉽다. 다시 찍어야겠다. 해서 전화를 한 후에 2주 만에 다시 6kg를 빼셨다고. 6kg를 찌었다가 빼신 거군요. 1년 정도 가까이 1년 넘게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다시 재촬영을 하셔서 대박. 여러분도 자기 관리 세 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돼요. 자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우상향 하고 있는데 보통 빼는 게 힘들죠? 찍는 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체질에 따라. 여러분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찌우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네. 또 이거 케이크 바로 이렇게 현상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면 약간 유지하려고 다 노력을 네, 그냥 하고 유지가 있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빼는 것도 빼는. 인스타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고 뭐 만들고 제가 살이 잘 안 찌는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들어가면은 밥도 한 딱 2공기에서 절제해서 진짜로? 2공기만 딱 먹고 양 줄이는. 양 완전 줄이는. 맨날 뭐 술 만든다고 술 막 이렇게 그거 있고 막 그래갖고 진짜 보통 아니다. 만들기만 하잖아. 부럽다. 그치? 아 진짜? 아 만들기만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 오해였네. 완전 오해하셨어요 지금. 밥도 평소에 4공기 먹다가 2공기를 먹는 거면 굉장히 간을 줄이는 거니까. 내 공기 먹어? 4공기를 먹으니까. 하긴 저번에 회식했을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정말 그래서- 관리하려고 운동도 등록하고 2023년도에는 또 어쨌든 또 좋은 작품 만나서 다 또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영웅 캐릭터 중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성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역할이 왔을 때 이런 역할 나는 해보고 싶다. 그 안에서. 저 당연히 안 되고 의사. 제2 안전권 의사. 근데 약간 겉 이미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약간 되게 밝고 명랑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작품에서 뭐 딥하게 막 내려간 적이 없었어가지고. 네.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뭔가 캐릭터한테 매력을 느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돌린 살이. 나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 진짜 참고 있었는데. 소리는 서리.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설희 역할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네 설희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막 쓰기 딱. 소리는 서리. 재원님. 저도 안중근 선생님. 똑같은 이유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야망이 있는 편이라서 야망케. 그건 아니고 물론 여기 있는 역할들을 하나같이 다 한 번도 접해본 적 없고 해본 적 없는 역할들이긴 하지만 주연 배우 하고 싶다. 야망이 있다. 그 정도로. 주연 배우 하고 싶다. 네. 모두의 꿈이죠. 예. 여러분들 연기 경험 중 가장 특별한 거 이건 사실 제가 넣은 건데 각자 이제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을 대학교 때 이제 했었던 경험이 있고 연극하고 이제 연출하는 경험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
뮤지컬 해보셨다 했고 최근에 연극 다 무대 경험들 얼핏 저 세팅할 때 들었는데 어떻다 저렇다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무대 이거 하면은 이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언제 들으셨지? 나 듣고 있었어. 저는 드라마 연출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지만 제가 원래 했던 건 이제 연극 그거에서 이제 배우 한 번 하고 연출 한 번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영웅이라는 뮤지컬 안 봤지만 할 때 되게 저 팀끼리는 되게 돈독해지겠다. 왜냐면 스토리 자체가 가상의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끌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호흡도 되게 좋았겠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약간 뮤지컬에 대한 환상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 학생 때 연극 전공을 해서 연극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중동이 배경인 연극 중앙 동아리? 네네. 에? 중앙 동아리? 세상에. 네, 그래서 중동이 배경인 연극을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모래를 직접 쓰고 그랬어서 연기할 때도 그 모래 속에 들어가서 하고 제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어린 소녀인데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을 표현해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 역할에 가까워지려고 뭐 간접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정성화 배우님도 이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몸무게도 감량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공감이 되면서 정말 그 영화 속에서 그 안중근 의사로 비춰지는 모습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있었다면 굉장히 배우로서의 굉장히 캐릭터의 예의를 갖춰준 게 아닌가. 좋은데? 정말 재밌었어요. 소리 이미지 좋아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이미지 회복. 저도 이제 연극을 전공했을 때 했으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연극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때는 배우로 안 서고 이제 선배들이 도와주는데 그리스 1학극 3부작이라는 4학년 선배들 졸업 영화를 했었어요. 졸업 공연을 코러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막 천 쓰고 막 노래하기도 하고 그 시멘트랑 물이랑 시멘트가 아닌가? 찰흙 같은 거랑 희석시켜가지고 그걸로 막 의식하는 장면도 있었고 막 대나무로 막 흔들면서 막 노래하기도 하고 막 엄청 큰 천에다가 아가멤논의 막 망토 같은 거를 구현하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런 엄청 되게 역동적인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도 공연을 하면서 뭔가 코러스들이 많고 배우들이 많은 그 장면에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딱 그 기운이 같이 느낄 때. 그때 오는 그 엄청 되게 벅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웅 볼 때 특히나 이제 단체 씬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저분들도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촬영하면서 뭔가를 느꼈을 거다. 그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한 5년 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약하며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에 거리에서 다 같이 뮤지컬 배우님들이 이제 200명 가까이 동원이 되셨대요. 근데 다 이제 영웅을 떠나서 또 뮤지컬의 흥행을 그 뮤지컬 산업의 흥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연기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제이님 얘기하셨던 거랑 또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연기자들은 배우들은 캐릭터에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배경부터 사실 제이님이 저랑 그 오늘 스튜디오 말고 다른 작품 할 때도 유일해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 제가 한 게 맞나요? 라고 보내는 그런 게 그때 했던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쉬운 캐릭터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다. 근데 이제 제이님 맡았던 캐릭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서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냈었는데 저는 그런 걸 할 때 이 사람도 연기 철학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뭔가를 만들 때 그런 배경을 만들고 하는데 그 작품은 너무 라이트했기 때문에 소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를 더 부여하기가. 아무튼 그래서 본인만의 연기 철학들이 있는지. 저는 일단 좀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떤 분처럼 되고 싶다는 이제 명확히 없는데 그냥 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아까 역사 영화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캐릭터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하면서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들을 좀 똑똑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그냥 그 정도? 상당히 멋있는데? 큰일 났다 또. 일부러 순서 바꿔준 거. 소망하고 있을게요. 부담이 굉장히 소리님은 철학과 되고 싶은데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하고 있을게. 저는 근데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 조금 연기관? 그렇고, 뭐 이렇게 네. 할까요? 저는 조금 그냥 카메라 앞이든지 뒤에 있든지 조금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제가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좀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제이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렇게 꾸며내 버리면 그 역할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제 자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할 걸 그랬습니다. 예, 똑똑하고 진정성 있는 배우. 자,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전 진짜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좀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진짜 현장이나 누구한테 폐를 끼치는 배우는 안 되고 싶다. 그냥 그런 목표는 있어요. 뭐 뚜렷한 제 뭐 연기관이라던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되고 싶은 배우? 뭐 그런 것도 야망캐니까 유명한 배우. 선택받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다. 최고야. 눈물 나지? 촬영한 지 1시간 반 넘어가는데 이제 본인 야망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루마리부터 시작해서 두루마리 야망캐. 예. 그러면 짧게 어떤 연출자가 저요? 지금 궁금하다. 저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 항상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제가 저희 회사 채용 공고료도 약간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뭐 오디션을 봤을 때도 저 사람 인생이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다 탈락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대충 몇 마디 나누면은 어떤 삶을 해왔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는 그냥 면접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끝까지 제 작품은 사람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성장 이야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따뜻하지 않은 작품은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품 많이 할 것 같아요. 영웅 영화 중에 이제 캐스팅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정성환님 빼고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건 배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충분히 잘했고 했는데 캐릭터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거대로 그대로 그냥 가서 조금 아쉽다. 울 때 연기가 약간 조금 조정해주지.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정성환님 빼고는 조금 다 아쉬워. 재윤이 형 좀 아쉬웠고, 정남이 형도 좀 아쉬웠고. 근데 뭐 다 노래는 곧잘 해서 약간 뭐 케미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기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설이라는 역할을 이제 김고은 배우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윤재근 감독님께서 이제 이 설이라는 역할을 찾을 때 연기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아주 잘 불러야 된다. 해서 그 많은 엔터 영화 관계자들한테 수소문을 했는데 다 하나같이 김고은 배우를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고은 배우님께서 설이라는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오늘 스튜디오 세 분 그리고 이제 지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 캐스팅을 할 당시에 우리 제이, 재원, 소리님을 이제 해당 캐릭터에 캐스팅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제이님은 연기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포인트였고 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못쏠 뭐 이런 거였는데 난 좀 그거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뭔가 개성이 뚜렷한 친구보다 약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연한 연기자가 필요했었던 거였어서 추천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소리님은 이미지가 명확한 캐릭터 딱 박소리 딱 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빼박 이 캐릭터는 어쩔 수 없는 진짜 캐스팅 그냥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에서 이제 박소리 씨가 갖는 소리의 이미지가 있어서 캐스팅 거의 그냥 어느 누구도 그 소리 역할은 후보군이 없었습니다. 너무 칭찬 많이 하는데 재환은 이거 근데 저랑 초밥 PD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재원은 다재다능하기에 그리고 약간 지금 흰색 도화지 같은 친구다. 충분히 쪼만 없다면 이 친구는 연기로서는 대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들어갔던 거고 재원이 그랬습니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사실 셋이 달라야 돼서였는데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비주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것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파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는 뮤지컬 영화와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보면은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는 자기가 생각하는 뮤지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레미제라블. 이걸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레미제라블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바로 다시 봤어요. 그날 바로 봤고 제가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면은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레미제라블을 레퍼런스로 좀 많이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어둠 속의 댄서라는 작품을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셨대요. 그걸 보시고 있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대본 보고 빨리 죽어 읽고 봤어요. 어둠 속의 댄서를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레미제라블 얘기가 뉴스 기사에 굉장히 많아요. 다 레미제라블에 자꾸 비교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은 레미제라블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레미제라블 넘버 쭉 듣고 영웅 넘버 쭉 듣고 왔는데 아까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음악이 끊겨서 뭐 많이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힘들었다 그랬는데 레미제라블은 텀이 안 길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느꼈던 게 딱 넘버 2, 3로 넘어갈 때에 단지동맹에서 그 당신을 기억합니다 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거기서 약간 맥이 좀 빠졌었던 건데 레미제라블은 그렇지 않거든요. 딱 적당할 때 음악 들어가고 빠지고 음악 들어가고 빠지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약간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음악적 부분에서 조금 비교가 됐고 전 되게 가벼운 작품들을 보통 좋아하는 편이라서 인챈티드나 아니면 하이스쿨 뮤지컬 여기 나와 있네 하이스쿨 뮤지컬. 네 그런 거 되게 제 옛날에 오디션 볼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챈티드가 인생 영화라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인챈티드. 그런 좀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영화들을 좋아해서 전 그래서 오히려 영웅이 왜 갑자기 막 조명 들어온다던가 갑자기 노래 시작한다던가라는 게 어색해서 좀 거부감이 들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 오히려 그게 뮤지컬 영화를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하이스쿨 뮤지컬도 약간 그렇잖아요. 네. 같이 막 군무 춤추고 있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저도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 중에서는 레미제라블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장르를 좀 스케일이 큰 뭔가 액션이나 SF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코미디 요소도 있으면서 심파적인 것도 좋아하고 약간 이래서 굉장히 레미제라블이
굉장히 큰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렇죠. 스케일도 크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저는 제일 좋습니다. 코미디와 심파가 잘 섞여서 영웅도 약간 더 그래서 좋았던 재밌게 것 같네. 봤던 것 아. 같아요. 네. 제이님은 뭘까요? 좀 저는- 궁금해, 기대돼. 사랑은 비를 타고를 좋아합니다. 너무 다시 말해야겠다. 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사랑을 비롯하고 나온다고? 아니 근데 약간 시초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 영화가 진짜 그냥 완전 그냥 재밌기도 재밌는데 그 뭐지 넘어가는 그게 배경이에요.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배우들이 캐릭터인 그거라서 뭔가 뮤지컬 노래가 나오고 춤추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때 뭐 연화 분위기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뭔가 진짜 역사적인 영화잖아요. 엄청 명작이잖아요. 네, 그냥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요. 사실 사운드 뮤직도 있고 생각보다 많아. 옛날 나 시초로 돌아볼게요. 아 진짜 재밌어요. 좋아해요, 저도. 재밌습니다. 힘드네요. 굳이 영웅을 비교하자면 저는 이제 연출적인 얘기를 할 건데 연출가가 뮤지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이걸 했는가가 사실 되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하신 게 만약에 그거였다면은 아예 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그 무대적인 그런 것도 너무 의도하신 거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저 씬별로 다 다른 감독이 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 그러니까 연출관이 있었겠지. 근데 그 무대 감독이라든지 뭔가 너무 톤의 매너가 조금씩 더 다르니까 약간 좀 그게 이게 뭔가 입김이 많이 들어갔나? 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연출적인 면에서 아까 전에 뭐 전환, 뭐 트랜지션 이런 것들 뭐 어땠는지 좋았던 것은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들? 저는 아까 제이도 전환 얘기했는데 그 트랜지션이 촌스럽다? 뭐 이거 던졌는데 사라졌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달빛에서 물에 비치는 걸로 막 바뀐다던가 조금은 촌스럽다. 그리고 아까 톤앤 매너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뀌면서 좀 자연스럽게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거나 완전 상반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색했어요, 그냥. 아쉽죠. 왜냐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봤는데 아쉬워 이거면은 아쉬운 건 그건 그리고 그 더 잘할 수 있는. 카메라를 360도로 굉장히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너무 제가 몰입을 못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죠? 그 법정에서 약간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막 계속 내내 돌리시던데 근데? 저는 뮤지컬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영웅이라는 그 스케일의 뮤지컬을 영화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대적 장치로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 그게 그것도 조명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는 다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고 이렇게만 보게 하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지, 조금 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군중들의 다양한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 작은 테이블 안에 이 사람들만 보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카메라가 갖는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생각해보니까 무대라는 건 풀샷으로 거의 다 네. 보여주는 것들이고 동선적으로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좋은 의견이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뭔가 노래랑 대사 사이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뭔가 항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적인 특성을 알고 보니까. 근데 영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뭔가 되게 이질적이고 갑자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엔 넘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유명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리고 넘버도 유명한 넘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 맞아. 이런 부분에 힘을 더 실어주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사를 노래하지 않고 대사하는 부분이랑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특성을 알고 보니까 관객들이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노래한다고 해서 거부감이 들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네, 이음선이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느끼고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쉬웠던 부분들에서는 비교작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하여 다음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아쉬웠던 부분에서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5번을 얘기하면은 뮤지컬 영화든 이런 거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보는지 스토리인지 연출인지 OST 넘버인지 뭐 이런 걸 어떤 걸 집중해서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거든요. 저는 무조건 음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술. 사실 배우들 연기는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영화 연기랑 뮤지컬 연기랑 다른 건데 발성부터 더 다른 건데 그거를 연기를 기대하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뮤지컬 영화의 그 영화 요소들을 음악을 얼마나 잘 섞어서 표현했는가를 저는 되게 중요시 보는 타입이라서 아마 레미제라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랑 스토리랑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 그게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거를 가장 크게 볼 것 같고 당연히 추가적으로 노래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네 노래가 더 좋으면 당연히 영화도 더 좋으니까 그건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저는 보기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뭔가 이질적이지 않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영상 다 둘러보면 오늘 제이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약간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게 포인트가 맞아요. 계속 지금 이게 언급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본인 연기할 때도 약간 그런 걸 되게 신경 쓰겠다 그러면은 맞아요. 이질적이지 않고 대사 약간 흐름이 좀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 되게 맞아요. 뭔가 보는 사람이 조금 응? 이러면 집중이 깨지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 배우가 응? 했을 때는 뭐라고 해요? 나와봐 이렇게. 제가 감히 양으로 패스. 오케이. 소리님은? 저는 뮤지컬 영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시각적인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뮤지컬이다 보니까 음악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서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눈길을 사로잡는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제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작비를 많이 본다는 느낌이네요. 그냥 뭐 이제 저는 제작사의 입장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관람객으로서의 입장만 고려했을 때. 그치. 네. 일부러 마지막 뺐어요. 저는요 영화는 보통 영화관에서 보잖아요. 뮤지컬 영화라면은 더더욱 그 연출에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말했던 화려함이라던가 아니면 제이가 말했던 자연스러움이라던가 그게 영화관 속에서 보면은 그 연출 자체에 그냥 스토리, 뭐 연기 이런 거 빼고도 압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연출이 그래서 가장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오늘 날짜가 12월 27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회사의 1주년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이런 날에 또 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2년에 본인들이 봤을 때 최고의 작품과 2023년도에 뭐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기대가 되는 작품이 있다. 한마디씩. 오늘 첫 번째 하세요. 저희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22년도 최고의 작품 탁 떠오른 게 있어요. 먼저 하시죠. 혹시 겹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럼 싹 바꿔볼게요. 얼굴 굳은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회심으로 한 번 준비한 것 같은데. 해주시죠. 저요? 2022년 최고의 작품은 오늘 스튜디오. 겹쳤다. 나 생각도 아니, 나 겹치는 줄 알았어. 겹쳤다. 우와.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생각 못했어요. 아, 잠시만. 패스 이거 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너네로 마음속에 그런 좀 일픽이 때렸어요. 그래서 뭐였죠? 저는 올해 막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떠오르는 작품은 올빼미. 올빼미. 저 드라마에도 상관없어요? 영화도 상관없고. 아, 올빼미.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밌고 뭔가 성수기에 나온 영화가 아니라 좀 지금 개봉했네 해서 기대를 좀 덜 하고 봤었는데 되게 재밌어서 저한테는 제일 인상 깊은 영화. 의도치 않게 다가온 행운 네. 작품이구나. 네, 의도치 않게 다가온 행운 같은 작품이었고요. 2023년 기대 작품은 2023년 개봉 예정작 중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잠시. 보셨어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네. 아, 펴치면 뭐 하면 되지. 네. 하얼빈. 그래서 똑같이 영웅이랑 비슷하게 독립군 이렇게 관련된 영화가 현빈 배우님께서 안중근 와, 진짜 역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다른 이미지라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주인님. 생각해볼게요. 잠시만 울고 와도 돼요? 힘내. 화이팅.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헤어질 결심을 너무 재밌게 봤고 인상 깊게 봤고 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돼가지고 네, 이거를 약간 내가 지금 개봉했을 때 내가 이걸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진짜 감사했어요. 뭔가 옛날에 정말 좋은 작품들은 제가 그때 개봉했을 때 보지 못한 거 OTT로 보잖아요. 그 아이패드로.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이 정도로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봤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외국 영화 중에서는 어나더 라운드라고 매즈 미켈슨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이번에 1월인가에 개봉했었는데 너무 좋게 봐가지고 그거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올해 진짜 좋은 영화도 많았던 것 같아요. Everything, Everyday, All at Once 이것도 좋았고 근데 진짜 다 너무 좋은 거 많았고 2023년 기대 작품은 웨스 앤더슨의 신작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또 듄2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듄2는 아마 하반기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촬영이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듄2도 기대되고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박유림 배우를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23년에 발레리나라는 작품이 개봉을 해가지고 그 이충영 감독님 작품이거든요. 그 몸값 찍으신. 네. 그래가지고 박유림 배우가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그게 좀 기대가 돼요. 재원. 저는 그 작은 아씨들. 오. 저는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2022년 최고의 작품 작은 아씨들. 평 진짜 좋았잖아요. 네. 재밌었어. 딱히 흠잡을 데 없었던 작품. 몇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시간 한번 해야겠는데? 제 기준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시간 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기대 작품은 또 역사 영화 쭉 했으니까 노량. 이준세 나와요? 노량? 네. 23년도. 아. 이런 거 보면 또 제 꿈은 거북선입니다. 이런 거 되니까. 역시 야망해. 본인 꿈 없어요? 한산부부 그런 꿈 안 가지셨어요? 전 그거 보고 바로 내 꿈 없어요? 바로 커리어 전향. 아, 다 때려 부신다 이. 피카 오늘 마무리 이제 할 것 같아요. 다음 기회로 이제 저희 PD님이랑 저희 회사에서 뭐 하나 영화를 보고 피카 할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구두개야. 아니. 피카? 저 마무리하면 되나요? 어떻게 뭐 마무리 어떻게 하면 돼? 짠이라도 할까요? 커피. 커피로 짠. 피카. 피카. 수고하셨습니다.